오늘 오전에는 용강동 부동산 협동조합사무소에서 있다가 한 10시경에 나와서 강릉시 강문동에 어제 의뢰받았던 횟집에 취재를 갔습니다. 서부시장에서 버스를 타고 강문동에 가서 내려서 강문동 횟집을 취재하고 30분간 걸렸을 것 같아요. 취재하고 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밤동의 포스코 부동산 강릉 포스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온 시간이 1시쯤 됐습니다.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몇 개의 사이트에 그 물건을 정리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일할 때는 공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공부할 때는 일해야 되지 않는가, 이 일을 하면서는 저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 일을 하면서는 또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잠을 자면서는 일해야 되지 않는가, 일을 하면서는 쉬어야 되지 않는가, 자야 되지 않는가, 늘 생각이 분열되어 갈등의 삶,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한 군데 모이지 않고 늘 분열되어서 힘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보는 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보는 힘, 가만히 있어서 내 몸 동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본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공부 새벽에 책 읽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있을 때 여름철 피서의 절정기이기도 하고, 사무소가 그렇게 손님이 자주 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을 기다리면서 책 읽기를 해봅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책 읽는 소리를 내 귀로 정확하게 듣는 감각개발 훈련입니다. 내가 내 말소리를 듣고 내 표정을 알아차리고 내 몸 동작에 대중을 잡으면서 사는 연습, 수행, 감각개발, 봄나라 감각개발 훈련의 팁은 봄나라 책을 읽으면서 자기 말을 자기 귀로 듣는 훈련입니다. 봄나라 책 1권 봄 70발 한 생각 돌리기. 사람을 대하면 좋다 싫다는 감정이 일어나고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일단 싫다는 감정이 일어나거나
그러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갈등이요 고통이다.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이다. 판단, 평가, 심판을 일으키지 않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판단이나 느낌이 긍정적일 때는 괜찮지만 그 판단이 부정적일 때는 갈등과 고통이 된다. 남에 대한 나의 반응이 부정적일 때도 그러하고 남이 나에게 부정적인 언행을 할 때도 그러하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장소는 내 안이다. 그렇다면 내 안에 야기된 부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하여야 가라앉히고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상대방에 대한 싫다는 감정이나 그러다는 생각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일단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반사적으로 언행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여기서 억누르거나 참게 되면 그러한 감정이 잠재됨으로 불만이 안으로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야기된 갈등을 돌아보고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 별것 아닌 갈등은 바라보는 동안 쉽사리 사라진다. 그러나 한동안 돌아보고 바라보아도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으로 야기된 문제는 생각으로 풀어야 한다. 생각은 항상 두 갈래이다. 긍정 아니면 부정이다. 부정을 긍정으로 돌리면 된다. 싫은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좋다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바라보는 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바라보는 능력이란 싫어하는 감정을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일어난 물결을 잠재우려고 또 하나의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봄이 계속되면 이윽고 물결은 잔잔해지기 마련이다. 마음이 순간적으로 고요해지고 평정된 가운데 상대방의 생각과 견해와 주장이 반사적으로 나온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상대방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마음은 한없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넉넉해진다. 그러한 순간 상대방을 얼마든지 좋게 생각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일이 가능해진다.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된다.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고 나의 이해가 부족하고 나의 사랑이 부족하므로 나를 제도하기 위하여 나에게 갈등을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나 하나 인간 만들려고 상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비판하는 사람 역시 나를 진보 발전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깨달음에 공감한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긍정적으로 돌리고 구사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1000번, 10,000번 돌리고 돌리면 생각과 감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봄 79 도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통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런 말 한두 번 이상 사용하셨죠? 그렇다면 도통이란 무엇입니까? 도통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시렵니까? 당연하죠. 도통하지 못했는데 어찌 도통을 알겠습니까? 어느 날 도반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도통이란 극과 극의 통함이라고 제가 말하더군요. 그래서 도통에 대해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걸러 오늘 점심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렇게 쓰고 있네요. 도통이란 보는 나가 보이는 나를 돌아봄을 통해 하나의 나로 합일시킨 다음 바라봄을 통해 나와 남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도록 하고 이윽고 전체적인 늘봄의 안목을 얻어야 도를 통한 것이지요. 늘봄의 경지가 되어야 상대와 양극에 막히지 않아요. 도통을 하지 못하면 생각이 버리는 이원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외에는 이원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의 주인이라야 이원성을 벗어납니다. 사람들은 생각에 끌려 즐겁다, 괴롭다, 좋다,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통을 한 사람은 생각을 자유자재할 수 있으므로 괴로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고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도 얼마든지 좋다는 생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도를 통한 사람의 특징은 양면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양쪽의 균형을 잡아 쓴다는 것이지요. 도통한 사람의 의식은 삶과 죽음이라는 식으로 둘러보거나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열이 치유되었고 합일이 되었으므로 삶과 죽음은 나누어지지 않아 동시적이고 통일적인 하나의 존재로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문자를 쓰면 생사일이이지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요. 생사, 선악, 시비, 장단, 음양이 모습은 달라도 마치 내 왼손, 오른손 같다니까요. 내외 상하 좌우가 모두 내 몸 아닌 것이 없고요. 이제야 이치를 알겠다고요. 이치고 뭐고 본래 그렇지요. 뭐 알고 보면 도통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도통 모르겠다고요. 모르는 걸 알잖아요. 도통하기 쉽네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죽자고 돌아보아야겠지요. 정보나 지식으로서 세상을 아는 것은 봄 83가지 각오. 요즘에 와서 나는 이따금 3가지 각오에 대해 잠은 자다 가는 때가 많아졌다. 지금 당장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당장 남에게 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당장 재산이 다 날아가도 동요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모두들 살려고 하고 남에게 이기려고 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는 것일까? 모두들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사항을 왜 제기하고 추구하는 것일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질 각오가 되어 있고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죽음이 겁나지 않고 패배가 두렵지 않고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살 자신이 서고 이길 자신이 생기고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3가지 질문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아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하나가 되면 질문이 사라지고 대답이 나온다. 질문 자체가 대답이 된 것이다. 이른바 삼매다. 즉각적인 깨달음의 길이다.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 대긍정 길이요 대자유의 길이다. 봄 80일 꿈보다 해몽 평상시의 마음 생각을 통해 몸을 부리려고 끼어들거나 관여하지 않고 모든 움직임을 몸에게 맡겨놓고
바라봄의 생활을 하게 되면 몸이 모든 걸 알아서 한다. 몸을 부리고 써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해방되면 참으로 편하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밖으로 남에게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시비를 떠나 바라보고 이해하는 삶이 사라진다. 바라봄을 통해 내면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드디어 바라봄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라봄이란 몸이 움직일 때 몸과 하나됨이요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과 하나됨이다. 달리 말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분열되지 않고 묘하게 하나로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바라봄이야말로 바르게 봅니다. 객관적인 안목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꿈도 마찬가지다. 꿈이라고 하면 밤에 자면서 꾸는 꿈도 꿈이지만 낮에 깨어 꾸는 백일몽도 역시 꿈이다. 꿈은 마음의 소관 상황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대몽을 대각하지 않은 이상 꿈을 꿀 수밖에 없다. 다 같은 꿈이라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사가 마찬가지다. 늘봄의 삶으로 전환한 사람은 꿈을 꾸지도 않지만 꿈을 꾸더라도 꿈인지를 알기에 꿈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객관적 안목과 주관적 안목이 다르지 않다.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없으므로 객관이 주관이고 주관이 객관이 된다. 그것이 봄이다. 생사승패손익이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달아 그 무엇이라도 다 받아들일 각오가 그 무엇이라도 다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악몽 또는 길몽 어느 하나로 해몽을 하지 않는다. 양자택일의 논리에 빠지지 않는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틀에 매이지 않아 언제나 자유롭게 해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떤 꿈이냐 악몽이냐 길몽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꿈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다. 인생 만사가 다 그렇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주관적인 판단, 평가, 심판이 적법하고 유효하다. 봄 82 평등과 차별을 각각으로 보는 것은 눈병이 나서 하나가 둘로 보여서 그렇지 눈병만 나오면 하나로 보인다네. 끊임없이 돌아보는 놈이 마침내 보이는 놈과 하나가 되면 둘러보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로 보는 것도 아니라네. 하나의 스크린에 남도 보이고 자기도 보이고 바깥도 보이고 안도 보임으로 나와 남이 하나로 통하여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여 눈병이 나음이라. 오직 볼 뿐 두 마음 내지 않으니 온 누리의 봄 소식이다. 평등이 무엇이고 차별이 다 웬 말이냐. 그런 께비 다시는 없다. 한 이치 한 기운인지라. 평등하면서 차별이고 차별 가운데 평등하여 임금이면서 신하이고 신하이면서 임금이다. 오른팔 왼팔 그것 본래 내 한 몸이라 나누어진 적 없었네. 신봉사가 눈 뜨면 너와 내가 하나인 줄 알고 하나가 다양하게 역할 분담하는 줄 알아. 평등 가운데 차별이고 차별 가운데 평등일세. 네 시쯤에 그 밥을
밥을 하는 전자밥통에 밥을 하는 스위치를 넣고 4시 반쯤에 밥을 먹습니다. 4시 반에 그 밥을 먹고 5시 반,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미역이나 북엇국을 끓여서 물처럼 마십니다. 밥을 먹을 때는 4시 반경에 밥을 먹을 때는 물을 마시지 않고 맨 밥만 먹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을 4시 이후에 먹고 4시에서 5시 사이에 먹고 저녁을 물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먹는 것으로 식생활을 대체해야겠습니다. 저녁에 가능한 대로 물을 마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밥 먹고 9시 넘어서 물을 500ml의 그 플라스틱 병에 있는 것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 텐데 무엇을 기다릴 때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색한 분위기나 환경이 생길 때 차를 마시거나 물을 마십니다. 마시지 않아도 좋을 텐데 마시는 거. 그리고 저녁에도 북엇국이나 그 미역국을 마셨기 때문에 따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심심해서 그냥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 심심해서, 허전해서. 이제 앞으로는 물을 마실 때 물을 가능한 대로 적게 마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마실 때 100ml 내외를 한 번에 마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식생활을 아침에 새벽에는 밥 먹고 9시 10시경에 물 한 잔 마시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밥 먹고 6시 반 7시 사이에 북엇국이나 또 국종류를 끓여서 물을 마시는 시간에 국을 마셔서 식사를 대신해 주는 것이죠. 본 83 인생을 운전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노라면 생각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봄으로 운전한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생각이 필요한 순간이란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가는 경로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잠시 필요할 뿐 운전할 때에는 생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절감한다. 운전할 때에는 그 어떤 생각이라도 운전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운전을 제대로 하는 순간이란 바라봄만이 존재하는 순간이다. 말하자면 잠시라도 한눈 팔지 않고 사주 경계를 제대로 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바라봄의 셈이다. 그런 순간이란 운전자와 자동차가 하나가 되어 도로의 지형지물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순간이다. 그러한 바라봄의 순간이야말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운전 삼매에 드는 순간이다. 그러한 삼매의 순간은 어느 한 사물이나 지점을 보면서도 시선이 거기에 한정되거나 매이지 않고 주변의 풍경이나 상황에 어둡지 않아서 부분을 보면서도 주변을 놓치지 않는다. 이때 만약 생각이 끼어들면 운전 삼매가 방해를 받는다.
운전 산매에 들어 운전을 하면 자동차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쏠리는 순간 저절로 반대편으로 운전대를 돌려 반듯하게 균형을 잡기도 하고, 너무 속도가 빠르면 브레이크를 적당히 밟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러한 동작은 분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바라봄 자체가 바로 손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러한 산매가 손쉽게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이 승사가 달린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에 의존하여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원초적인 바라봄의 능력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라봄이야말로 산매이고 깨달음이고 본연의 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사가 달린 사고를 당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순간 이 몸을 운전하는 운전자 주인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산매이고 그것이 바라봄이고 그것이 본연의 나이고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사전 정보가 없어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인생을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여 사고를 치고 다치고 울고불고 야단들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누구나 운전 산매를 경험한다. 운전 산매에 들어 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의 운전임을 알아서 우리는 인생 전반에 산매에 들어 인생을 운전해야 한다.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를 통일시킨 다음 바라봄으로 나와 자연, 나와 남의 균형을 잡아 조화롭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늘봄의 생활이 정착된다. 그렇게 하면 기쁨과 행복과 평화의 삶이 정착된다. 자동차를 운전하듯 그렇게 바라봄으로 인생을 운전하여야 한다. 그렇구나. 그 바라봄을 보라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하루의 일상의 일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운전을 하면서 사주 경계를 놓치지 않고 주변에도 깨어 있듯이 일상의 일을 하면서도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도 손님들과 상담하면서도 또 이 전화를 받으면서도 주변의 상황을 놓치지 않고 운전을 하듯이 깨어 살아야겠습니다. 본 84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욕망에 끌리고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뼈와 살은 당신의 몸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태중에 있을 적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 시절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소녀 시절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 시절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년이나 노년의 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부여받지 않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당신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는다고 당신이 바뀝니까?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가고 이사를 간다고 당신이 달라집니까? 돈이나 지식이 없다가 있고 지위가 낮다가 높아지고 명성이 없다가 있어진다고 당신이 달라집니까? 당신은 시간이나 공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태어나기 이전이나 태어난 후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몸이 죽고 사는 것과 무관합니다. 또한 당신은 좋을 때도 당신이고 나쁠 때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 천지로 갈라지기 이전, 부모에게서 몸을 받기 이전부터 존재합니다. 당신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를 당신이라고 부르고 그대는 나를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당신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없이는 내가 없고 내가 없이는 당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천지만물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캄캄하여 보이지 않고 이것을 깨닫고 나면 가장 은밀한 것 같고 이것을 거머쥐면 가장 막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눈앞에 나타나면 세상이 마치 꿈결과 같고 아지랭이와 같고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공기보다 물이 강하고 물보다 흙이 강하고 흙보다 나무가 강하고 나무보다 돌이 강하고 돌보다 새가 강하고 새보다 금강석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은 강함을 상실합니다. 산이 높고 하늘이 높지만 이것이 나타나면 나지막하게 보입니다. 바다가 넓고 하늘이 광활하지만 이것이 나타나면 조그마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하고 단단합니다. 또한 이것은 너무나 작아서 더 이상 부서지거나 베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하여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기릅니다. 당신은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기에 가장 작은 것에까지 스며들고 가장 큰 것까지 품어줍니다. 이것이 당신입니다. 우주만유 가운데 오직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조금 전에 쌀을 씻어서 전기밥통에 올려놨습니다. 전기밥통에 전기를 넣어서 밥을 시작합니다. 밥을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봄 85 돌아봄의 여정 제 생명리 구하느라고 정신없이 밖으로만 바라보며 살다가 보니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며 어느 지점에 있는지 문득 정신이 든다. 먹어보고 입어보고 만져보고 가져보고 산과 들 바다와 강 토해지와 시골 바다 건너 5만 군데를 기웃거려 보아도 하늘과 땅과 사람 모습이지 별것이 아니다. 새송락, 오용락, 돌장 다 보았으니 이제 밖으로는 갈 때까지 다 갔으니 한 바퀴 돌아 반환점에 이르렀으니 안으로 돌아보는 구심력을 발동시켜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을 제압하면서 나머지 반 바퀴 더 돌아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안으로 볼장이 하나 더 남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짓 안주나 서나 전학계나 자기의 안을 돌아보며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잡았다 놓쳤다 하기를 끊임없이 하여 놓치는 때보다 잡은 때가 많아지면 그 힘으로 원점을 향해 돌아오게 된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원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간절해지고 꿈속에도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고 깊이 잠들어서도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는다. 낮과 밤의 구별도 없어지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잠시라도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는 생활이 더욱 지속되어야 어느 순간 원점에 당도하게 된다. 하나의 원이 완성된다.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 증거로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추구하면서 수행을 주도하며 존속해 온 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된 이원성이 치유되고 합일되어 일원성이 된 것이다. 영적으로 거듭남이다. 초전성이다. 내적인 음양의 합의를 통하여 자기가 악이 어라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돌아봄의 여정이 일단락된다. 바라봄의 여정 봄 86 돌아봄의 생활을 통해 태어난 아기 어라는 아직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 아기는 영안이 있으므로 하나의 의식의 스크린에 자기도 보고 남도 볼 줄 안다. 여기서부터는 바라봄의 생활이 시작된다. 바라봄을 통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낱낱이 알고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기의 일거일동을 알아차리면서 산다. 갓난아기는 처음에는 움직일 힘이 없어 누워 지내지만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앉고 일어서고 걷고 읽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아기는 처음에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 줄도 모른다. 그러나 한참 있으면 말을 할 줄은 몰라도 들을 줄 알게 되고 읽고 옹알이를 하게 되고 조금씩 말을 흉내내다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된다. 아기가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듯 영적인 아기는 바라봄을 통해 아장아장 걷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서 어른이 되어간다. 또한 생각과 감정 하나하나에 유의하면서 마음의 주인으로 성장해간다. 그리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배워간다. 그러나 아직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릴 정도로 성숙이 되지 못하여 이전과 다름없이 부자유하고 고통이 여전하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욱 고통이 심하게 느껴진다. 몸과 마음은 아직도 예전의 습관과 기억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기는 해도 실천이 불가능하고 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중견성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영혼은 몸과 마음을 부리고 다스리고 길들이면서 자기도 함께 성숙해져 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약적인 의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다. 몸이 있으면 의식 수준 영혼의 성장이 불가능하기에 몸을 도구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잡아 이끌지만 세월이 흘러 아기가 어른이 되고 몸과 마음도 길이 잘 들게 되면 일일이 바라보지 않아도 스스로 말하고 행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기 어라가 어른이 되고 마음의 성질이 바뀌고 몸의 체질이 바뀌고 전반적으로 기질이 바뀌어 일일이 바라보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면 모든 언행은 몸에게 맡기게 되고 모든 생각과 감정은 마음에게 맡기게 된다. 몸과 마음을 놓게 된다. 놓아도 잘한다. 아니 놓으면 더욱 잘한다. 그러므로 오직 바라볼 뿐 별도로 할 일이 없어 고요하고 한가롭다. 그리하여 몸도 마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몸은 스스로 건강해지고 마음도 스스로 건전해진다. 그리하여 정신과 마음과 몸이 삼육일체가 된다. 이렇게 된 경지가 늘 봅니다. 여기에서 생각과 말, 생각과 행동이 동시적이 된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생각하고 떠올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사물이 창제되고 인연이 도래한다. 그러나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늘 보는 것이 상견성이다.
늘 봄이 되어야 막강한 얼이 되어 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수준에 이른다. 이것이 진정한 황골탈태이다. 이것이 삶의 완성이다. 여기까지가 인생살이다. 봄 87. 봄이란 결국 무엇인가? 봄이란 결국 무엇인가? 봄이란 결국 천지를 운행합니다. 천지를 운행한다고 하면 태양이 중심을 잡아 당겨주는 구심력과 지구가 달을 끼고 외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원심력의 조화와 균형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것을 말한다. 태양과 지구와 달이 어울려 돌아감이 천지의 운행이다. 천지가 운행됨으로 낮과 밤이 생기고 하루가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현상이 생긴다. 이하여 지구가 태양의 도움을 받아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품에 안아 기를 수 있다. 사람은 태양이 지구와 달을 운행하는 공덕으로 태어나고 진화하고 발전한다. 또한 사람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 존재다. 태양에 해당하는 것을 정신, 봄, 을, 영이라면 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몸이고 달에 해당하는 것은 마음이다. 태양이 지구와 달을 비추면서 운행하듯 우리는 봄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면서 운행한다. 또한 밖으로 향하는 몸과 마음을 정신이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우리가 돌아보며 수행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돌보고 잡아주고 키워주기 위함이고 나아가서 정신과 몸과 마음이 삼위일체가 되어 저절로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돌아보며 수행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을 비춘다. 근본을 몰라 몸과 마음을 자기로 하는 저급한 수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돌아보며 수행을 한다. 돌아봄을 통해 내면의 하늘로 파고들어가 봄의 근원에 도달하고 자리가 잡혀야 비로소 몸도 잘 보이고 마음도 잘 보인다. 비로소 몸도 잘 보이고 마음도 잘 보인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몸과 마음이 잘 보이는 곳 봄에 자리를 잡은 다음 몸과 마음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봄의 위치와 차원이 달라진다. 지구 위에 있을 때는 지구가 보이지 않지만 태양의 위치가 되면 지구, 몸, 지구와 달, 마음을 한꺼번에 보고 비춘다. 태양계의 주인이 태양이 되시 우리의 주인이 봄 정신임을 깨닫는다. 몸과 마음을 자기로 알고 있다가 제자리를 잡고 보니 봄이 자기의 근본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면 나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 정신의 광명 봄이 하나 생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돌아봄이 바라봄이 된다. 지구의 위치에서 보던 시야가 태양의 위치에서 보는 시야로 바뀐 것이다. 태양의 위치에서는 지구 자기도 잘 보이고 다른 별 남도 잘 보인다. 태양의 위치에서는 바라봄이 된다. 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와 남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바라본다. 봄이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면 몸과 마음을 잡았을 줄도 알고 놓을 줄도 알아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봄은 돌아봄과 바라봄을 자유자재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빛을 발하는 늘봄으로 존재한다. 마음과 몸은 변해도 봄은 변하지 않는다. 봄이 우주의 주인이고 은하계 태양계의 주인이고 지구와 달의 주인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그리고 봄은 태양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봄이 본 태양인 것이다.
88 대기대용이란 깨달음이 원숙한 경지에서 나오는 자유자재한 경지를 말한다.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경지에서 나오므로 걸림이 없고 자유롭다. 그것은 결국 몸과 마음의 실다운 주인으로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는 경지이다. 그렇게 되려면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삶을 통하여 봄이 바로 대야이고 본태양이라는 것을 단박 깨달아 마쳐야 한다. 오랜 세월의 개념정리와 봄의 수행이 여기에 이르러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신출귀몰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본체가 여여부동하다. 본체가 부동하여야 만물을 한꺼번에 거두어 잡을 수 있는 위력이 나오고 만물을 나아기르고 숙성시키는 지혜와 사랑과 자비의 빛이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중생들을 제접하여 살활자제하고 능소능대하여 할인검 살인검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면서 중생을 제도한다. 대기대용이란 대소유물을 초월한 자리에서 순간순간 선악시비를 가리는 자유자재한 솜씨이다. 다시 말하면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시공 가운데로 출입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절대와 상대가 혼연일체가 된 부사의한 경지다. 대기란 죽음이 없고 실패가 없고 손해가 없는 경지이므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대용을 구사할 수 있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가를 일생하여 살인검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6개 줄행랑을 치기도 하고 묵묵부답으로 양구하기도 하고 흔적도 없이 숨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즉시 져주기도 하면서 상대에 떨어지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살고 남도 살리며 자기도 이기고 남도 이기게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언행인 것이다.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고 자기가 지고 남을 이기게 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남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 짓는 데 자유자재하다. 봄의 수행이 원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세우는 기량이 탁월하고 코너에 몰린 사람을 구해내는 솜씨 또한 탁월하다. 코너로 몰고 가는 것도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깨닫게 하려는 한 단계 높은 자비심인 것이다. 그 모든 장략은 분해를 거쳐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다. 대기대용은 봄의 수행을 통하여 늘 봄이 되고 늘 봄이 본태양이라는 걸 대각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통해 다시금 연마하고 수증하여 일단 운해의 정보가 가닥이 잡혀야 하고 나아가서 세포 차원에까지 정보가 이식되어야 비로소 쓸 수 있는 경지이다. 자유자재한 경지. 자유자재한 경지. 자유자재한 경지. 자유자재한 경지. 자유자재한 경지.
본태양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본태양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본태양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본태양은 능한 것도 아니고 조란 것도 아닙니다. 본태양은 유치와 형상과 시공을 초월한 절대이므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본태양을 대각한 사람은 그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가운데 대상과 일과 형편에 따라 양면에 대한 투사 선택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본태양은 대소 유무가 없고 생사가 없고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사가 없으므로 언제나 죽을 수 있고 기둥이 없으므로 언제나 남에게 줄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언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고 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없는 것, 어두운 것, 불안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하여 언행의 제약을 갖고 부자유합니다. 선각자는 그러한 두 가지 중앙군 어느 한편에 쏠고 집착하여 부자유한 자신을 타파하고 넘어선 사람입니다. 선각자는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대립 갈등 투쟁의 굴레에 빠지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선택과 운신의 꼴이 다름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남에게 바라는 것이 없기에 분석하거나 강요하거나 비난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능졸과 명함을 마음대로 함으로 상대방의 분노와 갈등을 단번에 풀어 시비와 논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봄이 온 사람,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인간관계에 걸림이 없는 언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언행을 통해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갈등을 방박 풀어주기도 하지만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대한 집착과 쏠림을 타파하여 자유로운 경계에 둘 수 있는 계기와 찬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말을 통해 상대방이 물을 익어 자유로운 언행과 운신을 하도록 상대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청각자의 길을 잃고 일상생활 가운데 공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청각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유자재한 경지에 들고 도덕하고 행할 수 있는 척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봄90 본태양, 봄90 본태양, 봄90 본태양, 봄90 본태양, 봄90 본태양. 본태양이란 우주의 주인이다. 본태양이란 우주의식이다. 본태양이란 순수의식이다. 주인이 없다면 우주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보면 지구의 세포에 지나지 않는 미물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안에 내재된 본태양을 깨달으면 인간은 해와 별과 달보다 위대하다. 인간이 본태양을 깨달으면 무한한 하늘 공간과 무수한 땅, 별이 자기의 소유다. 인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깨달은 인간이 결국 우주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요 부처이다. 하늘이 아무리 넓고 땅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것들은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영성, 순수식이야말로 물질의 주인인 것이다. 인간에게 비록 그런 영성이 잠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깨닫지 못하면 어디까지나 동물의 수준이요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의식을 태양이라면 몸은 별이고 마음은 달이다. 몸은 별이고 마음은 달이다. 몸은 별이고 마음은 달이다. 사람마다 의식의 수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운명이 다르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고 궁극적으로 높은 의식 수준에서 본태양을 깨달아 자기가 바로 우주의 주인임을 자각하는 데 있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낫거나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사람을 오직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일 이외에는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특정한 국가나 민족이나 종교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본태양을 자각한 사람은 역사나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 본태양을 자각한 사람은 정치를 논하거나 사회계획을 추구하지 않는다. 인간이 봄을 통하여 본태양을 깨닫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는 깨닫지 못한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태양이 인간의 주인의식으로 자리잡는 순간 사바세상은 즉각 지상천국으로 변한다. 본태양이 뜨면 마음의 장벽이 사라져 국경선이 무너지고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독단이 무너지고 전쟁과 기아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미 지구는 인간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봐야 우리 인간의 의식의 봄이 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본 늙음을 통해 본태양의 눈을 떠가고 있다. 봄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물질의 괴력이 지나 정신의 괴력이 오고 있다. 봄 90일 대야는 왜 소화를 만들었을까?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기르는 것은 대야의 놀이이자 대야의 일이며 대야의 삶이다. 심심풀이로 움직이다 보니 하늘 만들고 해와 별과 달과 별 만들고 식물과 동물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비록 보기에는 좋을망정 자기를 알아보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것이 못내 아쉽다. 그래서 대야는 소와 사람을 만들어 대야인 나를 알아보고 나와 소통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나는 여기에 이르러 대야가 왜 소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확연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현재 봄나라 클럽을 만들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알아보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주기를 소망하는 것과 똑같다. 내가 대하를 알아보고 대하와 소통되듯이 나는 나대로 나를 알아보고 나와 소통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전력 투구한다. 이것이 나의 노래인 동시에 나의 일이며 나의 삶이기 때문이다. 소화가 존재하는 까닭은 자기 안에 내재된 대하를 알아보고 대아와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주의 섭리란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 소화는 반드시 대아를 깨달아 대아를 알아보고 대아와 통할 수 있는 삶을 개척하며 살아야 한다.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은 대아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근본 핵심이 희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인간의 의식을 분열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조차 없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절차와 의식을 생략하고 삶의 현장에서 각자 직접 대아를 찾고 대아를 만나기 위한 생활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 수행이다. 대아를 알아보고 대아를 만나기 이전에 소와 마음과 몸부터 만나고 소화부터 알아보자는 것이다. 자기가 바로 욕심쟁이, 사기꾼, 깡패, 도적, 악질, 문둥이, 겁쟁이, 좀생인 짓을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보고 인정하고 고치고 비워야 비로소 거기에 있는 대아가 보이고 대아를 만날 수 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알고 고치지 않고서는 대아를 만날 수 없다. 실제로 자기를 바라보고 늘 보는 삶을 통해 소아는 천사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악마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우리는 천사와 악마를 초월한 대야본의 인간으로 거듭난다. 물질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대야의 뜻이며 우주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봄 92 1순위자. 봄 92 1순위자.